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8년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인간 사이에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감염병 X로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코로나19로 그 경고는 현실이 됐죠. 유행 초기에는 이 감염병이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치명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격리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우리는 잘 넘어왔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감염병 X는 또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뉴스에서 잠시 들으셨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직은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없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최근 잇따른 신성모독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배경은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입양돼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박조한나 씨 만나보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이 폭발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슐라웨주 루앙 화산이 분화해 당국의 공항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최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루앙 화산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분화를 시작해 17일 오후 8시 15분에 폭발했는데요. 당국은 경계 단계를 상향 조정해 대피 구역을 더 넓혔고 산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 관계자는 추가 분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화산 활동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을 부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전체 이사국 가운데 12개 나라가 찬성했고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부결됐습니다. 2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표결 후 발언해서 팔레스타인이 중요한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앞서 2011년에도 유엔 전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국인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란 군 고위 사령관이 핵 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핵안보 담당 사령관인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핵시설도 첨단 무기로 고스란히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그탈라브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할 경우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빤프리 태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파리 OECD 본부를 찾아서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에게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뿌리 부총리는 OECD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태국이 OECD와 지난 42년간 면밀히 협력해왔으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2037년까지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서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OECD는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목표로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회원국입니다. OECD에 가입하려면 산하 22개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고 모든 회원국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가입 절차에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에서 연례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각 16일 필리핀 군과 미군이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최대 연례 양자 훈련인 제39차 발리카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영해 바깥 남중국 해상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례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의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간 감염을 경고했습니다. 제레미 파라 WHO 수석과학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될 우려가 커진다면서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WHO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세계 23개 국가에서 889건의 인간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H5N1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하는데요. 국제사회 다양한 소식들 오늘의 키워드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드디어 시작된 6주간의 대장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6주 동안 총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연방하원 543명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 달 19일 현지 시각인데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무려 44일 동안 총선이 진행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면 끝이 나는데 그렇죠. 물론 사전선거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워낙 땅도 넓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요. 인구가 총 14억 명인데 네. 이중에서 유권자 그러니까 18세 이상 유권자가 무려 9억 7천만 명.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그래서 네. 유럽연합 27개 전체 인구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투표소만 해도 105만 곳, 투입된 인력이 1,5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네. 선거 비용도 우리 돈으로 19조 원에 달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국을 7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날짜에 선거를 한다고 하고요. 선거 결과는 6월 4일 날 발표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압승을 해서 3연임에 성공할 거다. 뭐 전망은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도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네. 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연방 하원 의원의 과반석, 그러니까 272석을 차지하면은 정부를 구성해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네. 압승해서 이번에 3연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이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이 연방하원 중에서 지금 한 399석 거의 한 73%까지 가져갈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가라고 봤더니요. 일단 인도 경제 성장률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8% 성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제는 뭐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디 총리도 앞으로도 경제 성장 좀 더 집중하면서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지지도 같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에 좀 실적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빈부격차 이거 많았는데 실패했다라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이런 건 좀 약간 아킬레스건을 잡히고 왔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 20살부터 24살까지 실업률이 44.9%라고 하고요. 전체 실업률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집권 여당에 대적할 만한 야당은 없습니까? 네, 야당은 연방의회 제1당인 인도 국민회의가 이끄는 정치연합 인도 국민 발전 통합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인도 모디 총리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 국민회의 측에서 주도하는 야권 핵심 지도자가 인도 초대 총리를 지냈던 자와할랄 네루의 증손자인 라울 간디 전 총재인데요. 모디 정부가 인도 실업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울 전 총재가 그래서 2022년부터 매년 6,000에서 7,000km에 달하는 인도 횡단 대장정을 펼치면서 뭔가 좀 이벤트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 가지고는 뭐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들은 일단 소통 능력이 미흡하고 또 잦은 의회 불참 이런 것 때문에 라울 전 총재를 진지한 정치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인기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6주간의 대장정이 어떻게 끝이 날지. 네, 또 중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렇죠.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보복할 결심 대 대응할 결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이란 이쪽 소식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와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ABC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뭐 회의를 통해서 내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공격을 할 건가 말 건가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일단은 하기는 하되 당장 할 건가 전면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좀 시간을 끌 건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란도 이스라엘 측의 핵시설 똑같이 공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일단 ABC 방송에서는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고 네.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제발 좀 핵시설은 아니길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핵안보 책임자인 아흐마드 그 사령관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감히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반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핵시설이 식별이 됐고 이미 이란 측에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란은 방아쇠를 충분히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14일에 벌어진 이란의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번에 대응 방법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올려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다만 이란 핵시설 타격 시도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도 물론 이스라엘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우려한 듯 핵시설 일부를 이미 폐쇄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의 고통스러운 대응을 보복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핵시설 파기뿐만 아니라 이란의 요인 암살 이런 것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미국 ABC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 내 어떤 장소를 타격했다, 폭발음이 네. 들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100년 후에는 4분의 1이 물에 잠길 듯.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죠.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가라앉게 될 거다. 맞아요. 네, 그런 네. 얘기는 늘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도 100년 뒤가 되면은 전체 국토의 4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네. 중국의 북경대학교 중국과학원 연구진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지하수 고갈 그리고 이 건물 무게 때문에 땅이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네. 지반 침수로 수도 이전을 준비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거대 도시 뉴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중국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리타오 중국 북경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고층 건물 건설 때문에 매년 10mm 이상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라앉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연구진이 유럽 우주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구 관측 위성인 센티넬-1의 간섭계 합성 계구 레이더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가라앉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2015년부터 22년까지 중국의 주요 도시의 위성 데이터와 함께 지상에서 수신한 GPS 신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도시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분석 대상 도시의 면적의 45%가 매년 3mm씩 가라앉고 있고 16%는 10mm 이상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도시는 1년에 22mm가 가라앉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구진은 도시 침하를 막기 위해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정도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한 건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해수면 상승 때문이만이 아니라 네. 지하수 고갈 고층 건물 무게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대륙이 빠르게 가라앉는 이유로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함께 난립하는 고층 건물을 지목했습니다. 요즘 뭐 중국 대도시 보면은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쫙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렇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하는데요. 네. 특히 지하수 과다 사용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욕은 지하수가 아닌 과도한 고층 건물 때문에 가라앉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뉴욕은 매년 1에서 2mm씩 실제로 가라앉고 있다고 하고요. 100만 개에 달하는 고층 건물이 7억 7천만 톤의 무게로 땅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심가 맨하튼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침하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버트 닐콜슨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19%가 집안 침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그렇지만 얼마나 땅이 빠르게 가라앉는지 장기적인 관측 방법은 아직까지는 마땅치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집안 침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위성 탐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콜스 교수도 도시의 침하를 막기 위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위성 탐사 그리고 GPS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 세계에서 집안 침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다음 이야기 4월에 찾아온 여름과 겨울. 4월은 봄 아닙니까? 여름과 요즘 겨울이 찾아왔다고요? 맞습니다. 일교차가 크잖아요. 아침엔 좀 시원한데 네. 낮에 너무 덥고. 우리도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랬죠. 맞죠. 낮에 좀 근데 덥더라고요. 이제는 네. 계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남부 카렌시아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4월 달의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오른 데 이어서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다시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날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더웠다가 눈이 올 정도로 네. 추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이걸 좀 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스트리아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스리아주에 위치한 도시 브루크 안데무에서 지난 7일 날 기온이 30도 기록해서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30도 이상 기온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1934년 4월 17일 날 짤스부르크에서 30도 기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기상청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연도에는 30도 이상 날짜가 평균적으로 5월 30일에 그랬는데 이제는 4월 달에도 한 달 이상 빨라진 거네요. 30도를 기록한 날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카렌시아에 있는 필라우 지역에서 14일 날 30.9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틀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 영상이 있어요. 눈발이 날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래서 팔라 역사상 48시간 만에 이뤄진 가장 큰 기온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 앞서서도 뭐 중국 이야기 했지만 집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이상기온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인간의 활동이 네. 우리가 얼마나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그렇죠. 나 반성하게 하나쯤이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네, 좀 네. 많이 버리고 뭐 네. 환경오염도 좀 시키고 있긴 한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야 나 하나쯤이라도 안 돼. 그럼요. 나 하나라도 해야 돼. 나라도 해야 돼. 예, 좀 바뀌어야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티끌을 모으니까 태산이 되더라고요. 정말 있을 수 있다. 네. 이것도 티끌 하나쯤 뭐 맞아요. 하는데 태산이 그리고 될 수 있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조그만 거 뭐 모아봤자 그렇죠. 얼마 되겠어?라고 네. 했는데 될 수 돈이 있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쓰레기에서 동전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지난 7년 동안 매년 우리 돈으로 20억 원을 번 회사가 있습니다. 와.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펜실베니아주 모리스빌에 있는 폐동전 수거 전문 업체인 리월드가 네. 미국 전역에 벌어지는 동전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7년 만에 $1,000만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있으니까 예. 138억
8억 원 상당의 동전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짜 티끌 모아서 태산을 그러네요. 만들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다양한 분류기계를 활용해서 쓰레기장에서 매년 55만 톤에 달하는 동전 귀금속을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어치 동전을 모아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은행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전 회수 사업은 이제 이 회사의 수익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네. 실제 수익 대부분은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이걸 태워서 연료를 만드는 소각장 운영에서도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동전을 네. 모으게 된 거군요. 네, 근데 그 동전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 동전 잘 안 쓰잖아요. 저도 안 쓰거든요. 예. 저도 집에 이렇게 조그만 통에 계속 생기면 모아두고 있고 그거를 이제 예. 은행에 가져가서 지폐를 바꾸거나 아.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동전을 만드는데 그 원래 가치보다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제 뭐 이거를 만들지 말자 이제 어차피 비용이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지 네.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폐국의 연간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동전 제조를 위해서 7억 7천만 달러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화폐 발행 차익 경우에 액면가가 낮은 뭐 니켈, 페니에서 각각 9,300만 달러, 8,600만 달러 정도의 발행 손실. 그러니까 동전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또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집에서 이제 동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 5m의 안전거리 지켜주세요라고. 네. 길 가다 보면은 갑자기 누군가 앞에서 담배 연기를 확 뿜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특히 여의도는 또 네, 맞습니다. 335 옹기종기 이렇게 여의도역 주변이라 이렇게 보통 네. 건물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도시 토리노에서는요. 타인과 5m 이상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오. 100유로, 우리는 한 15만 원 정도 돈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토리노시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현지 시각으로 15일 날 통과를 시켰는데요. 조례안은 연초 담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일반적인 담배에다가 네. 파이프 담배, 시가, 전자 담배 포함됩니다. 네. 그 전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예. 이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물론 가까이서 담배를 필 수 있긴 합니다. 뭐 친구지간에 좀 필게라고 피겠지만 그렇죠.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과는 꼭 5m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곳에는 그렇죠. 실외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가 2005년부터 실내 금연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이탈리아 성인의 흡연율이 2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영국은 아예 무흡연 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흡연 연령 점점 낮춰서 이제 아예 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도록 영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영국이 사실 흡연 인구가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요. 여전히 성인 흡연율 15%에 달한다고 하고요. 영국에 앞서서 뉴질랜드가 2027년부터 담배 판매 연령을 18세에서 매년 한 살씩 올려가지고 2008년 이후부터 출생한 인구는 아예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좀 지켜주세요. 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는 보이존의 노래 Love Me For A Reason 함께 듣겠습니다. Girl, when you hold me, how you control me, you bend and you fold me, any way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이스파한 공항에서 원인 불명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란 몇몇 도시에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여야는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4.19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곧바로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야당에서 제기된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그보다는 민생을 염두에 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떨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표결에 붙였으나 상임 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약 9억 7천만 명은 히말라야 산악 지역과 밀림, 사막 등 오지를 포함한 전국 105만여 개의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연결하겠습니다. 노현재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신성모독에 대한 문제가 연달아서 불거졌다면서요. 시작이 양말 스캔들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스러운 금식의 달 라마단이 시작될 무렵 네. 말레이시아의 한 유명 체인 KK마트에서 알라라고 써있는 양말이 발견됐는데요. 네. 특히 이 KK마트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편의점 형태로 현지인들이 제일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소비자가 흰색 양말을 구입했는데 양말 발목에 4개의 까만 세로줄과 함께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영어로 알라라고 써 있었던 것이죠. 네. 이슬람권에서는 유일신의 호칭인 알라를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 없으며 신상이나 조각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전인 꾸란이나 하디스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조항은 없지만 이슬람 법리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파트와에 따라 신을 모독한 것으로 보이면 벌금이나 태형부터 교수형이나 참수형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네, 이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즉각 신성 모독과 모욕죄로 KK마트는 고발을 당하고 말레이시아 종교부 장관은 종교 경찰과 함께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무부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2만 링깃, 우리 돈으로 약 570만 원의 벌금형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돈주했습니다. 그러면 마트 이 관계자들이 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양말 공급업체 관계자부터 KK그룹 창업주인 차이츠관 회장까지 모두 기소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신성모독이라는 이 엄중한 사안에 휘말린 KK마트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절대로 이런 종류의 양말을 구매한 적도 없다며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네. 경찰과 함께 전국 800여 개 매장을 모두 뒤져서 해당 양말이 얼마나 유통됐는지 찾아봤지만 한 지역에서만 겨우 5켤레가 발견되는데 그쳐 정상적인 수입 유통 경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이거 딱 5켤레만 발견됐다는 것도 오묘하네요. 이거 이상하죠, 좀. 그렇죠. KK마트 측은 예. 자신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경쟁사의 고의적인 방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잠정적 조사 결과로는 네. 중국 저장성의 공급업체에서 재고가 잘못 섞여 들어왔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중이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에 네. 사이즈관 회장이 직접 술탄 이브라임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을 만나 머리 숙여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하고 왕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성남 민심이 가라앉지를 않아서 기물 파손이라든지 뭐 방화 등의 사건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양말에 신성한 신의 이름이 써 있다는 사진이 게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KK마트 불매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네. 말레이 연합당 운노의 청년회장 마크말 살레 박사는 청년들이 분노하며 불매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일 마트 지점에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과격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차이즈칸 회장을 비롯한 양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유통사 신젠창의 대표까지 신변의 위협을 받는 등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의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건도 생겼는데 이번에는 신발 로고 때문이었다고요? 네, 양말 스캔들이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은 이달 7일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의 신발 브랜드 베른의 로고가 알라라고 쓴 것처럼 보인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네. 한 남성이 하이힐 모양의 베른 로고는 아무리 보아도 신발 바닥에 알라라고 쓴 것 같이 보여서 불쾌하다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역시 곧바로 총리실과 국가종교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자킴까지 나서서 해당 신발을 압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저는 보도된 사진으로 봤을 때 무슨 형상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다수의 무슬림들이 이는 명백한 신성모독이라며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네. 고소고발을 시작했는데요. 모하메드 나임 모크타르 종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신성함과 무슬림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당국은 모든 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을 모욕하는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른홀딩스의 설립자 응추안후 회장도 즉각 사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그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았으며 경영진은 겸허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카바가 그려진 도어 매트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카바는 어떤 건가요? 네, 카바는 이슬람교의 신전입니다. 직접적으로 알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카바는 이슬람 경전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일이 지은 신전으로 신으로부터 직접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카바는 검은색 천으로 덮인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 신전으로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미지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위치해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매일 5번씩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이슬람교 제2대 성지입니다. 네.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 순례로 모든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은 이곳에 와봐야 한다고 하죠. 신전이지만 그 내부는 공개할 수 없고 신전을 덮은 검은색 천인 치스와를 교체하거나 특정 일에만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때문에 신발을 닦고 들어가는 도어 매트에 카바를 닮은 그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종교를 모욕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지금 몇 건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달 사이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원래도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요? 네, 아니요. 이슬람 종교분쟁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이 많긴 하지만 예.
이 정도로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신성모독 사건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 공개 코미디에서 이 모독적 발언을 해서 해당 코미디 클럽이 문을 닫았던 이후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지방 보궐선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60%의 말레이계 무슬림과 30%의 중국계 그리고 나머지 인도계와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죠.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종교와 인종 간의 연합을 위해 일부 사건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길게 논란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번 역시 일련의 사건들이 주목을 받으며 확실히 무슬림들의 분노가 응집되는 모습이 보여 정치적인 의도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하는 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살 때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입양이 돼서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에 도전하고 있는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조안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조안나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2월에 한국에 온, 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온 지금 네. 현재 26살 박조안나입니다. 네, 26살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제 한국식 나이로. 네, 한국식 나이로. 예.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 입양을 오게 됐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가 70% 이상이 이슬람교고, 그렇죠. 네. 힌두교, 나머지 이제 힌두교, 그다음에 뭐 극소수의 불교 조금 네. 있고, 제가 기독교였어요. 오. 뭐 퍼센테이지로는 네. 3% 5%라고 하는데 네, 네.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 거기서 자랐는데 방글라데시 부모님이 신학교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 한국에서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서 네. 이제 설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엄청 어렸었는데 네.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되게 똑똑하다. 그냥 오. 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네. 이제 저를 목사님이 먼저 입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어쨌건 그분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되게 딸로 있으면 괜찮겠다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예뻐하시고 네. 그랬었는데 조안나 씨를 아주 마음에 드셨어요. 네,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네. 지금 한국 부모님이랑 엄청 친했었어요. 근데 한국 부모님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입양을 생각 중이셨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랑 이제 상담 이제 하러 갔는데 네. 목사님이 이제 재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교회를 우리 통해서 조안나가 있다. 네. 한번 만나보렴. 소개를 해주셨군요. 소개를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운명적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우연은 네, 누가 아니다. 계획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예.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방글라데시에 계신 이제 부모님께서 좀 네. 많이 기다려 주셨다면서요. 바로 이제 보내신 게 아니라 저한테 딸의 많이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희 집 같은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었는데 네. 부모님이 우리 애들은 그래도 좀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네.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일단 물어보셨어요. 가고 싶냐?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가 만약에 그런 이제 사실 국제 입양이다 보니까 네. 유학이기도 하고 일단 해외 오는 것 자체가 절차가 좀 길어요. 그렇죠. 그 서류적인 부분도
방글라데시 한국은 좀 이제 지금은 쉽잖아요. 그냥 뭐 필요한지 바로 알려주시니까 이것만 네. 준비하면 되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좀 많았어요 서류가. 네. 네. 그런 거 준비하는 동안에도 너가 만약에 안 가겠다고 하면은 안 보냈을 거다. 그때도 물어봤었어요. 저는 네. 기억나는데 그래도 저는 난 갈 거야. 난 갈 거야. 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좋아. 정확히는 기억 안 네네네. 나는데 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네. 네. 얘기하니까 가면은 그러니까 장점도 얘기해주고 단점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주셨는데 네. 가고 싶었으니까 가겠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이제 한국 부모님께서 네. 나이가 없어서 입양을 계획을 하셨었는데 한국 오기 전에 조한나 씨가 한국 오기 전에 맞아요. 동생들이 생겼다면서요? 네, 이게 그 2년 동안 저는 네. 이제 물어보고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입양 이야기는 먼저 나왔는데 그런 뭐 절차나 그런 거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그런 동안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와.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식으로 그렇죠. 우리 조한나가 복덩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와, 조한나 만나니까 이렇게 또 아이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뭐 지금 동생도 쌍둥이라면서요. 네, 사실 그 방글라데시에 저를 이제 데리러 갔을 때 네. 엄마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가셨었는데 와. 그때 당시에도 쌍둥이인 걸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정식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또 어떻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하는데 그때 안 거예요, 쌍둥이인 거를.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같이 병원 가서 예. 보는데 엄마가 말이 안 통하는데 조한나 트윈스 이러는 거예요. 와. 딱 들었을 때는 네, 동생이 2명이나 생겼을 갑자기 때. 2명이 네. 생기니까 좋으면서 그냥 저는 그때 당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동생들을 다 키우셨다면서요. 저희 밖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동생들 다 키우셨다고. 많이 돌봐주셨나 네, 봐요. 엄마가 1명 맞고 제가 네. 1명 맞고. 예, 엄마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이후에 지금은 유튜브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네요. 1,700명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머. 179만 명. 와, 대단하시네요.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유튜브를 하자, 타겟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예. 정말 그냥 동생이랑 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는 모습을 엄마가 그냥 담았었어요. 그냥 너네가 되게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네. 다 담고 해서 그냥 영상만 찍다가 그냥 유튜브라는 걸 몇 번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네.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생들하고 같이 많이 찍었군요. 네, 동생들이랑도 찍고 저도 찍고 따로 찍기도 하고 네. 같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부러워하시는 골드 버튼을 또 받으셨네요. 그야말로 네. 인플루언서신데 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사실 그 지금 조한나 채널, 네. 조한나 채널에서 그냥 한국만 보는 게 유튜브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뭐랄까 좀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죠? 조금 긴장이 되네요. 예, 제가 그 유튜브 봤을 때는 전혀 긴장을 안 하셔갖고 활발한 모습을 봤는데 오늘 방송이 생방송이라서 좀 긴장되시나 맞아요. 봐요. 생방송이라서 조금 긴장이 돼요.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도 받으셨다고. 네네네. 사실 조한나 채널 할 때는 네. 그런 그냥 방글라데시랑 한국을 교류하는 그냥 중간에 매체가 되고 싶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조한나 채널 할 때 네. 전 세계 사람들 이제 보면 보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는지. 그렇죠. 네. 한국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나라에서 봤으니까. 네. 나도 방글라데시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나도 약간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약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킹 진콘이라는 곳에서 저를 이제 상을 주셨었어요. 네, 거기서 받고 거기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또 영향을? 맞아요. 그분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 친구들만 만났다가 그렇죠. 외국 친구들을 만나니까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렇죠. 네. 더 뭐랄까 저 친구들을 저렇게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아직 없는 거예요. 네. 딱 방글라데시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조안나인 코리아라는 채널 두 번째 네. 채널을 제가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한국을 방글라데시에 알리는 그런 채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언어로 방글라데시 언어로 하고 한국을 있어요. 소개하시는 거죠? 네. 오,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설명하는 건가요?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사실 K-컬처, 코리아 자체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방글라데시에 제가 갔는데 저한테 한국에는 감자 먹어? 물어보는 거예요. 토마토 같은 토마토 키우는 그런 밭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군요. 도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거예요. 여의도 모든 곳이 그냥 63 빌딩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건물이 좀 서울의 공간에서 건물이 좀 높고 많은 건 사실인데 모든 곳이 다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그런 인터넷 매체에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만 보여지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근데 난 얘기했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네네.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쓰레기통이 있는 것 자체가 맞아요. 하나의 그냥 야, 한국은 이렇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가장 좀 기억에 남은 영상을 뭐 지금 딱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라디오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어떤 영상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는지. 저도 딱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2월, 1월 그쯤인데 딱 기억나는 영상이 2023년 마지막 날에 광화문에서 불빛 축제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다른 해를 맞이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게 날짜적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날이 좀 제일 마음에 아직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뭔가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한 해를 다 보내고 다음 연도 이제 계획도 말해주면서 한 해가 어땠는지 이야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콘텐츠는 별로 많지 않겠죠? 네.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뭐 그냥 방송을 번역해서 하는 거는 있어요. 그냥 나와 있는 거를 번역 정도만 살짝 스크립트 정도만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채널은 보는 사람이 간접 경험을 했으면 해서 하는 그런 보는 사람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끔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채널이 없어요. 네. 게다가 이제 벵골어로 한국을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10살 때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한국어를 쓰시다 보니까 많이 원래 내 언어이긴 했는데 많이 잊으셨죠. 네. 듣는 건 알아들어요. 네네네. 근데 말할 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바로바로 안 나와요. 사실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안 쓰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뭐 좀 중학생 정도 많이 공부도 또 하기 전에 그래서 벵골어는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지 잠깐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नमस्कार, আমার নাম জোয়ানা। আজকে আমি এসেছি এই KBSের এই জায়গা থেকে আপনাদেরকে এখান থেকে জানাচ্ছি। 저는 한국말 지금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저는 지금 KBS 라디오에서 인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독자들이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분들이 제일 반응이 좋으시던지 한번 인상적이었던 댓글 같은 거 기억나실까요? 아무래도 방글라데시 지금은 벵골어로 하고 있으니까 방글라데시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뭐랄까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을 했어요. 네,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싫어하거나 그러면은 어떡하지? 잘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마음 같아서 더 잘 알려주고 싶고 네. 더 잘 보여주고 싶고 알아듣기 쉽게 해주고 싶은데 뭐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댓글에서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렇죠. 마음에 든다고 그렇죠. 계속 해달라고 그렇게 응원 메시지를 네. 보내주세요. 네. 구독자님들이. 네. 그러면은 저도 사실 이게 힘들지 않는다면은 거짓말이고 그렇죠. 보람도 있지만 힘든 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응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다시 힘나고 열심히 하자라는 이게 불꽃이 네. 솟아납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시간이 좀 다 돼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네네.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더 열심히 좀 그쵸. 한국을 잘 알리고 한국을 잘 알리고 네.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네. 좀 정말 글로벌답게 한국뿐만 아니라 더 뻗어 나가서 많은 나라에게 전 세계에 한국을 좀 알리는 그런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할게요. 네, 잘 고맙습니다. 알려주세요, 한국을. 방글라데시에서 10살 때 입양 와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도전하고 있는 박조한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서 전해드렸던 속보 잠깐 좀 전해드리죠.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 지금 이제 이스파한 공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핵시설이 위치한 쪽으로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는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란 육군 항공대 기지 근처다 이렇게 또 CNN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여러 지역에서 대공포 발사도 했다 이런 내용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 주말 동안에 또 이스라엘 이란 상황 자세히 관심을 좀 보여야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